결국 같은 탄수화물이라고 해도 우리 몸에 주는 영향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생명력을 잃은 탄수화물이다. 즉 죽은 음식이라고 저는 불러요. 빵이 더 건강에 안 좋은 이유가 있나요? 많은 분들이 요즘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한 번쯤은 아마 고민하시지 않았나요? 어떤 탄수화물을 먹어야 돼 좋을까? 뭐 이런 것들이죠. 만약에 따뜻한 밥 한 공기가 더 좋을까요? 아니면 향긋한 식빵? 파스타 같은 밀가루 음식들, 간편한 이렇게 뭐 모닝빵이라고 그러나요? 뭐 이런 것들을 먹는 게 더 좋을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한 번씩 다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결국 같은 탄수화물이라고 해도 우리 몸에 주는 영향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일단 밥과 밀가루의 가장 큰 차이는 정제한 정도의 차이입니다. 밥, 특히 현미밥 같은 거, 뭐 잡곡밥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경우는 좀 덜 가공된 거잖아요. 식이섬유와 비타민 B군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혈당이 천천히 또 올라가게 되고 또 포만감 뭐 이런 것들이 오래 유지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이 밀가루 음식은요, 어떻게 보면 고도로 정제한 거예요. 그리고 또 막 다 가루를 내놓은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일단 식이섬유가 거의 사라진다. 흰밀가루 같은 경우는 식이섬유가 다 사라지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가장 문제는 당지수예요. GI 지수가 상당히 높아요. 이게. 그래서 혈당을 결국 급속도로 높인다는 거죠. 올린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인슐린 저항성 막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문제가 생기면 이게 바로 대사증후군 위험 독소죠. 당독소를 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특히 밀가루는요, 소화도 좀 이렇게 느려요. 그래서 위장점막을 오래 머물잖아요. 위장점막을 자극하고 장점막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물질들이 또 들어있어요. 글루텐, 카제인. 또 거기다가 밀가루만 순수하게 그렇게 먹나요? 맛없어서 못 먹어요. 각종 첨가물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 장누수의 주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밥보다 밀가루 음식이 해로운 이유는 제가 크게 한 5가지 정도를 항상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밀가루 음식은요, 살을 찌게 하는 주범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정제된 밀가루요, 혈당 확 올려요. 혈당 스파이크 일어납니다. 혈당이 확 올라가면은 인슐린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분비해야 되잖아요. 그 인슐린이 바로 지방 저장 호르몬의 주 원인이에요. 특히 내장 지방 같은 것을 만드는, 그럼으로 인해서 또 염증을 유발하고 당뇨, 뭐 고혈압, 심혈관 질환의 주 원인이 되는 거예요. 아침부터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크루아상, 식빵, 샌드위치 등 우리 하루를 시작하게 되면은 오전부터 막 혈당 롤러코스터를 탈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밀가루 음식은 살을 찌게 하는 주범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장을 망가뜨립니다. 특히 글루텐 성분 때문에 그래요. 밀가루 속 이 글루텐은 장점막을 자극하는 주범인데요. 그리고 염증과 장누수 이런 것들을 유발하게 되죠. 결국은 이 장누수가 일어나면 면역질환이 일어나고 피부질환과 바로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장누수가 생기면 결국 소화도 좀 덜 되게 되고 알레르기도 생기고 아토피도 생기고 만성피로의 주범이기도 해요. 심지어 자가면역 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게 면역력을 좀 떨어뜨립니다. 면역세포의 70% 이상이 장에 존재한다는 거 이제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장이 약해지면 면역력도 함께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기 잘 걸릴 거고, 뭐 여러 가지 알러지 현상도 나타날 거고, 만성 염증들도 막 생기게 되겠죠. 장의 건강이 곧 면역이고, 장이 망가지면 모든 병의 뿌리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넷째는 뇌와 신경계에 악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장의 염증은 결국 뇌 염증과도 바로 연결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브레인 포그라고 하잖아요. 머리가 자꾸 멍멍한 거에 하루 종일 멍하고 집중이 안 되는 이런 현상들이. 그리고 또 정신적인 거하고도 연결돼요. 우울감이라든가 뭐 만성 피로감은 당연히 같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악화시킬 수 있는 주범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이게 또 그럴 때 중독성이 있어요. 빵, 과자, 뭐 이런 면류, 이런 뭐 라면 같은 이런 것들은요, 적절하게 거기다 설탕, 소금, 뭐 기름, 뭐 이런 것들이 함께 이렇게 가공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먹으면 먹을수록요, 이 단맛과 짭짤한 맛, 그리고 또 이 지방의 맛, 고소한 맛이거든요. 이게 결국은 우리 뇌의 도파민의 분비를 자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복 섭취를 유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독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과식의 주범이 된다는 거예요. 밀가루 음식의 문제점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하여튼 밀가루 음식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명력을 잃은 탄수화물이다. 즉 죽은 음식이라고 저는 불러요. 왜냐하면 흰 밀가루는
자연에서 그대로 온 것도 아니에요. 막 거기다 열받고 가공한 거잖아요. 정제하고 가공하고 생명의 에너지가 완전히 제거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칼로리 덩어리다. 반대로 밥하고 특히 현미밥 같은 경우 가공을 좀 덜 한 거잖아요. 땅에서 자란 곡식 그대로. 특히 저는 발화현미를 많이 권해드리는데 그 발화력이 그 생명력이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곡물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결국 세포의 회복을 돕는 항산화 활성물질과 이 식이섬유가 충분히 살아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같은 탄수화물이라도 죽은 밀가루와 살아있는 밥은 몸에서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밥은 천천히 에너지를 공급해줘요. 밀가루가 갑자기 당을 이렇게 올린다면 몸을 피로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면 에너지를 천천히 공급해줘서 이렇게 당지수가 그런 것들을 조금 낮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당 독소를 만들지 않는 차이가 또 있다는 거죠. 실제 임상에서는 당연히 저는 밥 중심 식단으로 밥 중심 식단보다도 채소 중심 식단으로 드시는 것을 제가 강력히 좀 추천드리는데요. 결국 밀가루 음식을 우리가 끊으려면 갑자기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음식 먹는 순서도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음식 먹는 순서를 한번 지켜보는 것도 밀가루 음식을 줄이면서 건강을 만드는 상당히 좋은 방법인데요. 먼저 채소 먼저 먹는 거예요. 우리가 샐러드 먼저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서양 식사법 중에서 다른 건 부러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샐러드 먼저 먹는 이 방법은 상당히 건강법에서 좋은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채소 먼저 먹고 그 다음에 건강에 좋은 거부터 먹는 거예요. 뭐가 좋아요? 단백질 좋잖아요. 두부라든가 뭐 생선도 괜찮아요. 뭐 이런 것들을 같이 그 다음 두 번째 먹고 세 번째 그 다음에 고기나 탄수화물, 육류나 탄수화물이죠. 뭐 밥이나 탄수화물 중에서도 밥이나 뭐 고구마도 괜찮습니다. 잡곡도 다 괜찮죠. 뭐 이런 순서로 드시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것은 당독소예요. 혈당의 문제거든요. 혈당 상승을 좀 늦출 수 있어요. 포만감도 오래 가기 때문에 또 군것질도 좀 당연히 더 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빵을 조금 덜 먹게 되는 이런 분들을 제가 많이 임상에서 실제적으로 봐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빵을 줄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제 밀가루 음식 대신에 대체 식품을 제가 꼭 추천드리는데 빵 대신 고구마를 좀 한번 감자를 조금 이렇게 삶아서 놓으면 어떻겠느냐. 요즘은 또 단호박을 드시는 분도 많은데 강력 추천합니다. 단호박을 빵 대신 좀 드시는 이것도 지혜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국수 대신에 메밀을 쓰는 것도 좋아요. 뭐 보리국수 같은 거, 뭐 콩국수도 괜찮죠. 콩으로 이렇게 한 국수들. 라면 대신에는 된장국이나 이런 것들, 현미밥 뭐 이런 것들을 대신하면 건강에 상당히 좋겠죠. 또 피자 대신에는 뭐 통밀가루를 좀 쓰는 것도 괜찮아요. 거기다 채소 같이 좀 토핑도 좀 하고 하여튼 이렇게 사용하면 좋은데 그래서 막 밀가루 음식 정말 끊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런 경우는 통밀로 만든 것 좀 사용하셔라. 그러면서 라면도 요즘 통밀로 만든 것이 나와요. 뭐 이렇게 하여튼 정제된 어떤 흰 밀가루와 달리 식이섬유와 미네랄, 비타민 B9는 그대로 살아있거든요. 이렇게 좀 바꿔보면 몸이 어떻게 좀 느껴요. 확실히 가볍고 덜 피곤한 걸 느껴서 괜찮네, 몸이 괜찮네, 좋네 이런 것을 느껴야만 변화를 줄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강제로 건강에 좋다라고 막 변화를 주시면 여러분 그 도파민에 무조건 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건 실천하는 하나의 팁입니다. 하여튼 흰 밀가루로 만든 가공식품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닙니다. 이거 오늘의 피곤함을 만들고 속을 더부룩함을 만들고 염증을 만들고 피부 트러블도 만들고 심지어 기분도 변한다고 그랬잖아요. 기분 별로 안 좋아요. 밀가루를 줄이느냐 못 줄이느냐에서 이것이 바로 시작된다는 거 이런 변화들이요. 이제는 선택의 우리가 시간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빵을 찾던 습관을 바꾸는 것,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들의 장을 살리고 뇌를 맑게 하고 우리의 하루를 되살리는 회복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밀가루 대신 통밀은 괜찮나요? 하여튼 백밀가루보다는 통밀이 훨씬 좋기는 해요. 하지만 글루텐이 빠져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장을 자극하는 그런 성분들이 빠져나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현미보다는 조금 덜 하지만 그래도 그 속에 식이섬유도 살아있고 비타민 B군도 좀 살아있을 거고 뭐 이런 차원에서는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한번 정말 빵을 이렇게 끊기가 힘드신 분들은 저는 직접 한번 만들어 먹어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한번 몇 년 동안 한번 만들어 먹어봤는데 효모라 그러죠. 효모를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효모를 잘 키워가지고서 효모종 좋은 것들을 좀 구해가지고 이렇게 키우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서 이렇게 발효를 시켜갖고 직접 드셔보면 훨씬 차이가 납니다. 일단 소화기 계통이 상당히 편하네요. 일단은 속이 좀 부드럽게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통밀빵도 마찬가지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건강에 많은 차이가 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직접 통밀을 이용해 가지고서 한번 만들어 먹는 이런 지혜를 한번 키우면 어떨까 싶습니다.